안녕하세요. 당신만의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중용의 김민소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재산들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피앙세나 그런 분이 나타났을 때 지금 무척 사랑은 하지만 추후 이혼하게 될 경우 자신의 사업체의 상당 부분을 재산 분할로 가져갈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재산을 가져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재산을 보고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그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이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그래서 이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즉, 구체적 하급심 판례 실무에 의하면은 상대방 배우자가 일방의 특유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지 협력, 감소를 방지, 증식에 협력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혼인 관계 중 가사 노동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장기간 배우자를 간병한 사정이 있다거나 경제적 기여, 사업체 같은 데 함께 거주하거나 또는 그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거주하면서 관리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에 대해 유지 협력, 감소 방지, 증식 협력했다고 보아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런데 특히 요새 이제 좀 특이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최태원 노소영 이혼 1심 사건에서 지금 항소심이 거의 끝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즉, 최태원이 가진 SK 주식은 아예 재산 분할조차,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즉, 원칙적인 특유 재산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소영님과 최태원님의 그 혼인 관계가 굉장히 장기간이었고, 또 이제 그 SK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노소영의 아버님의 그런 영향력도 정재계의 혼인으로서 영향이 있다는 게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 또 이제 노소영 이분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나비, 갤러리 운영,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좀 SK 이미지에 이바지한 것도 있기 때문에, 판례가 얘기하는 특유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지 협력, 감소 방지, 증식 협력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그냥 단순한 그런, 자산가가 아니라 SK 주식은 계열 회사도 굉장히 많고, 또 주식 가치의 경우에 그 한 명이 나비효과로 그렇게 주식 가치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한 명의 기여로 그렇게 주식 가치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 입장도 있었습니다. 판례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바뀔지, 다시 원칙적인 모습으로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이 되는 특유재산이다라고 판단을 할지는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 즉 특유재산이 기간이 장기간이었는지, 장기간이고 혼인 관계 중 타방이 가사 노동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무조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상호 합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의 특유 재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재산 분할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상 이혼인데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제 대부분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도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특유 재산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혼인 전에 이러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례는 혼인 전에 재산 분할 포기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 자체가 이혼과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혼도 하지 않은 혼인 상태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봅니다. 하지만 향후 협의 이혼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할 때를 조건으로 해서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지만 또 굉장히 까다롭게 보아서 그 약정 자체가 거의 협의 이혼 근방에 이루어졌다거나 굉장히 그 간격이 짧고 바로 이제 목전에 바로 이제 이혼이 임박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이 나오는 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협의를 하는 경우만 엄격하게 또 판단을 하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약자한테 악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도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또 이제 이런 판례가 있는데요. 협의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 분할 포기 약정을 한 것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불성취됐다.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은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처음에 약정한 거는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 거지 재판상 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 분할 포기 약정을 재판상 이혼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이고요. 하지만 이제 재판상 이혼할 때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재산 분할 포기 약정을 했다는 약정서나 이런 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재판부가 상당히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웬만하면 이제 그러한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보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약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부당한 것이었다라는 게 판명이 된다면 물론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그러면 혼인 전에 재산 분할 포기 약정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포기 약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포기는 불가능하지만 재산 분할 약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부재소 합의 형태로 당사자의 자료운 의사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본다면 공증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이제 하단에 그 구글 폼 양식을 써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 판례 분석을 통한 자료를 통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